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기 유튜버이자 한국의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엄청난 몸값과 수많은 팬들과 팔로워 수를 보유하며 보황, 월클, 황제 등으로 불리는 인터넷 방송인 보겸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은 김보겸이고 1988년 1월 31일 청남도 서춘군 화양면 장상리에서 태어났으며 2024년 기준으로 만 36세입니다. MBTI는 ENFP, 재기발 나랄 활동가입니다. 2012년 상반기부터 아프리카TV에서 한 손에 총 들고라는 닉네임으로 던전 엠파이터 방송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방송에 소질이 있었는지 방송한 지 약 2달 만에 베스트 BJ에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던전 엠파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BJ 중 최초로 시청자 수 1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던전 엠파이터 분야 생방송의 1인자로 군림합니다. 2014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롤 방송으로 채널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이 시절의 보겸은 일명 14보겸으로 불리고 있으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시절의 보겸을 그리워하는 팬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14보겸은 인터넷 방송 레전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보겸은 2014년 중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롤 전문 BJ로 활동하면서 최정점급의 롤 BJ가 됩니다. 2016년 중반기부터는 롤 BJ에서 종합형 BJ로 콘텐츠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원피스 관련 영상을 자주 제작했습니다. 원피스 등장인물 간의 전투력 비교, 원피스 떡밥 분석, 원피스 피규어 리뷰 등 원피스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며 자칭 보다센세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는데 보겸의 팬덤명인 가조쿠도 원피스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주관적이고 뇌피셜이 많다 보니 보겸의 원피스 해설을 진지하게 보는 시청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보겸의 입담과 원알못의 원자랄 허세의 재미를 느끼는 시청자가 많았으며 당시 시청자 수와 조회수로는 대한민국 최고를 달렸습니다. 또한 롤 외에도 오버워치, GTA5 등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게임 실력은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웃음을 자아내는 플레이와 그를 저격하는 저격수들과의 케미로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 플랫폼을 유튜브로 옮겼는데 보겸은 본인의 아프리카 방송을 10분 내외의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후 보겸의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유튜버로서의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보겸은 인터넷 생방송과 유튜브 영상 활동 두 분야 모두 최정점을 달성해 구글의 국제 행사에 초대받을 정도로 주요 인물이 되었으며 각종 지상파 및 라디오 정치 시사에 보겸이 언급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또한 틱톡 홍보 모델이 되었으며 인스타에서 나이키 광고를 진행하였고 인터넷 방송인의 범주를 넘어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웬만한 연예인보다 인기가 더 많은 인기 유튜버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분기에 약 180만 명의 구독자로 쇼츠가 없던 시절 한 달 1억 조회수를 한국인 유튜버 최초로 달성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 2월 13일 아프리카TV BJ 최초로 유튜브 총 조회수 20억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6일 국내 한국인으로만 유튜브 구독자 400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BJ 중에서 20억 조회수를 돌파한 건 보겸이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보겸의 학창시절 꿈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족한 게임 실력과 여러 환경들이 겹쳐서 프로게이머의 꿈을 접었지만 BJ로 대성하였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겸은 2016년 BK스타즈라는 오버워치 프로팀을 창단해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꿈이 프로게이머였던 만큼 프로팀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 한 달 평균 자비로 3에서 4천만 원을 팀을 운영했다고 하며 에이펙스 1시즌에서 3위라는 성적을 거두고 프로보다 강한 아마추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버워치의 미로 공진혁 선수에게 각종 후원을 해줘 미로 선수가 2016년 오버워치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한 후 인터뷰에서 보겸을 언급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겸은 방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도 꾸준히 방송 수익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번 돈으로 자주 기부를 하거나 시청자를 위한 나눔 이벤트를 하는데 2014년 6월에는 고아원에 기부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는 집안 사정이 어려운 가족들에게 컴퓨터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아프리카TV BJ 대상을 수상한 후 바로 고향인 서천군으로 내려가 자신의 모교인 장항중학교와 서천고등학교에 기부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이후로도 보육원이나 학교 등 여러 기관에 기부를 하였고 시청자들에게는 컴퓨터, 키보드,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피규어, 마스크 등 종류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꾸준히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복염은 1억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자 지금까지 기부 금액과 시청자 이벤트 상품 금액을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 액수를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2018년 자신의 전화번호 010-9472-9510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번호가 유출된 상태였는데 이왕 유출된 거 콘텐츠용으로 사용하려고 유튜브에 직접 공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전화번호 2개를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복염이랑 번호가 비슷한 다른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자 기존에 공개했던 번호를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소통하고자 인터넷 전화인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복염이 잠실 롯데캐슬골드에 거주 당시 집 주소가 공개되었을 때에도 복염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팬들이 허다했는데 그런 팬들을 잘 타이르고 오히려 밥을 사주고 돌려보내는 등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복염은 음반을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크레용팝의 멤버인 엘린과 함께 작업한 스윗문과 나와 함께라는 음반을 공개했는데 스윗문이 멜론 차트 100위권 안에 들면서 복염의 영향력과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좋다기보다는 복염의 팬들인 가족들조차 이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1위로 한번 들어줬다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복염은 음반이 멜론 차트 1위를 하면 엘린과 결혼하겠다고 공약을 걸기도 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복염은 자신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잘못 해석되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이루는 자신의 이름인 복염과 하이루를 합쳐서 만든 복염의 인사말인데 이를 페미니스트 강사 윤지선이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를 합친 단어로 해석해 여성혐오 유행어로 철학연구회 논문에 게재하면서 복염은 한순간에 여성혐오 방송인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복염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여성의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정신 나간 여성혐오자로 학술 논문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며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복염은 논문을 쓴 윤지선을 만나기 위해 윤지선의 소속 학교인 가톨릭대학교와 논문을 통과시켜준 철학연구회가 위치한 서강대학교에 방문하고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각 관계자들은 교수님이 아닌 강사셔서 우리 학과에서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고 철학연구회 회장은 예로부터 한국은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논문을 쓰는 사람을 적대 세력으로 여긴다라고 답하면서 복염의 항의를 묵살합니다. 복염은 트위터 메시지로 윤지선 교수에게 본인이 여성 비하적 표현으로 보이루를 사용한 걸 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윤지선 교수는 여성 혐오적 맥락에서 보이루가 쓰이는 게 맞으며 자신의 논문에 남성 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왜곡된 사실로 인해 복염이 여성 혐오를 하는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며 복염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해당 사건을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하면서 방송 활동까지 중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복염은 언론을 통해 가해자 낙인이 찍혀버린 탓에 자신의 얼굴이 가진 지금의 이미지가 없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성형수술까지 진행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약 2년 반 동안 방송을 쉬면서 아주 가끔 근황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얼굴을 모자이크한 채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긴 과정을 거치면서 2023년에야 소송이 마무리됐는데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논문을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2023년 3월 4일 법원에서 윤지선이 복염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9월에 해당 논문 철회 판정을 확정지으며 법적 분쟁도 종결됩니다. 이후 2023년 9월 28일 첫 성형수술을 진행하고 약 2년 4개월 만에 얼굴을 공개하면서 유튜브 복귀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복귀했음을 알리고 대부분의 시청자는 복염의 방송 복귀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다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 전 복염의 구독자 수는 400만 명이 넘었는데 앞서 언급한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쉬게 되면서 구독자 수가 330만 명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귀 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350만 대로 구독자 수가 늘면서 국내 최정상 크리에이터로의 여력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